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황은 우리가 좀 쉬웠는데요. 중국도 좀 따라서 같이 모양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좀 다행스럽게도 좀 크지는 않은데요. 자, 시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주간 주 초반만 하더라도 2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10%가 넘는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약 8%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주 후반에 신용잔고 비중이 6월 고점 대비 52%나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주 초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용잔고 관련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단 한 2, 3일 동안에 약 0.3조 위안 규모의 신용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난 28일 기준으로 약 1조 원대까지 1조 위안대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 신용잔고 규모는 올 1월 달 중순 정도, 그러니까 실제 올 상반기에 박스권의 양상을 좀 보였을 때의 비중까지 감소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도 약 1.5% 수준의 어느 정도 글로벌 신용잔고 평균적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아무래도 그 시장의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올해 양회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주요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재정부 차관이 주광야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하면서 실제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센티멘털 개선과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뭐 미국 쪽 금리 얘기 나오면서 좀 증권주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중국 시황에서는 오늘 어떤 업종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증권, 은행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더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약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1%대까지 그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항공, 우주, 중형기계, 즉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전승절 대비해서 이와 관련한 군수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오늘 하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뭐, 지금 실적 관련해서 그 상해하고 심천 쪽 업체들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뭐 매출 부분은 좀 주춤했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상반기에 상해와 심천 A주 약 2,800개나 달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기업들의 실적을 좀 평균을 내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8.7%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 매출액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실제 연초보다는 연 중반으로 오면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미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순이익 측면이 매출액 감소 측면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경쟁력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경영 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면서 효율화가 상당히 일취월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순이익 증가 측면에서는 일단 주당 순이익 증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개선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PER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가 고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경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슈는 지금 상해 디즈니랜드가 개장에 임박했다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까? 네, 일단 상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오픈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었지만 일단 내년 3월경으로 좀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해와 좀 인접한 항저우의 디즈니랜드 플래그샵이 오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해시 지하철 내에 11호선이 디즈니랜드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공사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통해서 상해 디즈니랜드의 어떤 조감도가 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서 홍콩 상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홍콩 디즈니랜드의 약 3배 정도 달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면적이 약 120만 평입니다. 우리나라 여의도가 약 88만 평이다라고 봤을 때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해 디즈니랜드의 파급 효과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입장료 수익이 연간 약 100억 위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장 관객 수 약 2,500만 명 예상을 하고 입장료를 400위안이라고 했을 때 100억 위안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교통, 주요 소매 관련한 수익을 감안한 시 그 주변의 파급 효과가 약 1,000억 위안 정도에 달할 정도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이 상해 금강국제호텔 발전이라든지 상해 예원 여행마트, 노봉상, 상해 국제공항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노봉상의 차트 흐름을 저희 T레이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노봉상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상당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주얼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금이나 백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이아몬드 시장 같은 경우도 2010년에는 약 25% 정도였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35%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노봉상에 대한 추세적인 안정적인 성장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노봉상의 흐름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 제가 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이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향후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가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8에서 52안을 1차적인 매수 구간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55위안을 상회하는 자리를 2차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노봉상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대비 상당히 좀 타이트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공략의 자리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 부동산을 개방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완다그룹의 왕젠 회장이 얼마 전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중국 부동산의 시세가 좀 마무리됐다라고 했던 언급이 저는 기억이 남아서 이런 그 상무부의 정책이 좀 뒷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지 하고요. 특징주들 좀 움직임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중국이 좀 이례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을 좀 전격적으로 개방을 했고 실제로 그 2013년 연말쯤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2014년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상당히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무부가 조치를 취한 외국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대한 부동산 시장 전격 개방은 일단 중국의 부동산 경기 개선의 흐름에 좀 더 일조되는 모습을 좀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5월과 6월 이후에 일단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선과 2선 도시들의 특히 주택 가격이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일단 중체산업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국제무역센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기업의 흐름이 다른 기업들 대비 양호한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픽업을 해왔고요. 일단 중국국제무역센터의 흐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국제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베이징 국제무역
지역 중앙 상업지구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같은 경우는 약 3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총 면적은 약 90만 평방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3기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약 23만 제곱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했을 때 부동산 개발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셨을 때 현재 중국 국제무역센터의 전반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모습들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의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도 꾸준한 상승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월말 월초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지표들 계속 발표되는데요. 중국은 역시 이제 PMI 설문 지수들 계속해서 이제 9월 초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요. 마감 전 전략까지 구성해 주시죠. 네, 일단 내일입니다. 9월 1일이고요. 오전 10시 반 정도에 중국 국가통계국과 카이신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이전 수치를 좀 봤을 때 두 지표 모두 일단 이전 수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예상 수치를 과연 발표되는 수치가 예상 수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그리고 하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하회하는지를 좀 지켜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일단 일시적인 반등권에 계속해서 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해 종합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수가 3,000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가 반등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이 반등권에서는 대략 3,500에서 3,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60일과 200일 선의 기울기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는 트렌드이고, 계속해서 3,500선 이하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향후 2주 내에 조만간 60일과 200일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일단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점에서 반등권에서 접근하실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ETF를 통한 단기 방향성 매매에 좀 추종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일 국내장에서 접근해 보실 만한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향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까지의 반등이 가능하다면 일단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의 단기 반등 목표 가격은 28,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였습니다.